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점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자유스럽고 긴장 풀고 또 웃어보고 이렇게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요. 모든 사람의 어떤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판단의 기준이 우리가 60점을 이상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자격증 시험에서. 그리고 또 60점 이하면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잖아요. 좀 자연스럽고 싶어요. 조금은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나 여유가 없었는데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60점의 기준점을 살아야 될까요? 100점의 기준점을 살아야 될까요? 그럼 60점의 기준은 뭘까요? 또한 100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다 기준점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저 웃어지지, 웃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웃어야 이렇게 조금 저에게 마음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쓰는 작가였는데, 책을 한 60권 썼는데, 단 한 권도 히트를 못 치고, 대중성이 없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어서, 책을 책에다 내고 한 적도 없고, 출판사들이 책을 잘 안 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책을 마이크로 컨셉이라는 책을 냈는데 500만 원 주고 출판했죠. 그래서 영어로 써서 한국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네, 저는 제 책 모든 책들이 북쿠크라고 있어요. 인터넷 서점인가요? 인터넷 출판사인가요? 서점이죠. 그래서 내놨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60점 인생은 우리가 이웃과 살 때, 그렇죠.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어. 이게 60점 인생입니다. 그리고 100점 인생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때 100점입니다. 아주 쉽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로부터 감사를 받고 고마워 받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100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많은 경우 이렇게 동년배라든지 같은 직급이라든지 같은 나이라든지 혹시 또 부부라든지 이런 사이에서 내가 잘못했어 이런 이야기가 많죠. 맞아요. 잘못 없어요. 잘못 없는 사람한테 왜 우리는 당신한테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정을 느끼고 싶은 거죠. 잘잘못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죠. 좀 인간다워 달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좀 너가 사람이니까 사람처럼 구해달라 이런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변명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람과 관계에서 화를 낸 거죠. 너는 왜 그래? 그러니까 화를 낸 거죠. 그만큼 그 사람 행동이 나에게 고맙고 감사한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맞아요. 잘못한 거 없죠. 근데 왜 나는 화를 낼까요? 사람과 살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화를 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특히 부부 사이도 그럴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 그럴 것이고 좀 믿은 사이에서 믿고 그런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사람끼리 해서 어떤 사람이 너 왜 그러니? 그렇잖아요. 서로 친한 사이라든지 가족 사이는 그랬죠. 왜? 내가 잘못했어? 이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서로 관계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어떤 나 잘못 안 했어 잘못했나요? 뭐 이런 것도 안 하죠. 그만큼 우리는 관심도 각자의 관심도 멀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60점짜리 인생은 없어져 버린 거죠. 100점이냐 아니냐 기준이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익스큐즈를 해줬을 때 내가 미안한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거죠. 감사함.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이 전혀 없으면 60점 인생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잘못이 있으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익스큐즈를 받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죠.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신세를 지고 있는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에게 100점을 주고 있으니까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지금 사람 살이의 어떤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죠. 대충대충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 잘못한 거 없어란 말은 대부분 하고 있죠. 내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살면 그 말을 듣는 그 평가자는 그래 너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생각되죠. 제 이야기들이 모두 이렇게 웃음 짓지는 못해요. 웃음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시청률은 거의 안 보죠. 그래서 저는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 생활하면서 누군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난 잘못 없어? 내가 뭐 잘못했어? 이거는 60점 인생인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내가 뭔 잘못했어? 그러면 멋쓰게지기도 하는 거죠. 맞아, 넌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왜 나는 기분이 나쁠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법적으로 산다고. 내가 법 어긴 거 있어? 그렇죠. 법의 기준점을 통해서 넘나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그런 어떠한 기준점을 안에 있으면 법망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떤 인간 사회 관계에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게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부부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거죠. 감성이 있는 거죠.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잘해주지 못하게.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이런 거죠. 형철님아 미안해. 미안해요. 고마워요. 부부싸움 할 수 있다면 나는 적어도 내 아내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100점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100점 받기 위해 사는 건 아니지만 100점으로 산다는 것은 거래에서 완전한 마이너스를 있는 거잖아요. 완전 손해보는 거잖아요. 막 화를 내고 그래요. 그걸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 어느 순간에 고맙다고 그러죠. 그거는 뭐죠? 그게 100점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100점의 인생은 저도 잘 몰랐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되네요. 100점의 인생은 그런 거네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손해를 받고 너무나 많은 모욕을 받고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때 100점이 형성된 거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의 실수와 많은 사람의 오해와 많은 사람의 부도덕한 행위 매너가 좋지 않은 받아줄 수 있는 속이 깊고 넓은 이런 사람은 100점 인생이네요. 점수를 매겨주는 사람은 점수를 매긴 사람이 100점 인생일 때 100점 인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100점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지 않을까요?
거부다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간에 헌신하고 희생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결국은 감사하고 고맙고 느끼게 되겠죠. 당장에 100점을 받은 행동을 한 것은 그 상장의 순간에 판단을 내지 않지만 곰곰이 되씹어 보면 그분께 감사함을 느끼죠. 그러면 그분은 이미 100점짜리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간이죠. 자식은 젊어지고 부모는 늙어가잖아요. 어느 순간에 자식이 부모에게 내가 부모가 돼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럴 때 그렇게 안 했을까 후회할 때죠. 그 후회한다는 뜻은 뉘우친다는 뜻이잖아요. 부모가 더 위대하다는 거. 그때 부모는 100점짜리 부모가 되는 거죠. 저는 참 많은 100점짜리 이웃들과 살았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모님이 추석 때 그렇습니다. 성주야 밥 먹었냐? 이 한마디에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밥 먹었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나를 걱정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저는 그분이 저에게 100점짜리 인생 살아주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갈 때요, 어떤 누군가의 내가 느끼는 100점짜리 인생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세상에 혼자 산다고요? 제가 MZ세대 잘 이해할 줄 모르겠지만 젊으면 산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살기 위해서 시간을 쓰다 보면 자기 혼자 모든 거 다 이뤘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면요, 감사할 줄 모르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살고 있으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살고 있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우주가 평가하겠죠. 그렇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이 주변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거죠. 주변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주변 모든 사람은 다 60점 인생이 되겠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소소한 일도 감사하게 살게 되면, 고맙게 여기며 살게 되면 나에게 대해준 사람은 다 100점짜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조금 딱딱해져요. 저는 그렇게 좀 유튜브를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못했습니다. 좀 힘이 빠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있잖아요. 2년 반 만에 이제 유튜브 회사에서, 유튜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를 좀 인정해 주는 느낌 받습니다. 2년 반. 그 2년 반이라는 세월을 유튜브를 견뎌냈습니다. 프로 유튜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나서 시작한 게 그렇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유튜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제가 다 100점을 줄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요,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처음에 할 때 저 아는 사람들이 역실로 봐주고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는 대중적인 유튜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면 요즘은 더더욱이 5명, 6명 봅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가였기 때문에, 무명의 작가였기 때문에. 작가는 대중적 작가가 된다는 것이 힘들지만, 작가가 자기가 책을 쓰고 자기가 창작적인 발표를 할 때
책을 많이 사주면 살기는 편해지죠. 그런데 좀 쑥스럽더라고요. 오히려 누가 사주지 않고 내가 더 궁핍해지고 내가 돈이 없어서 북극후에 나의 책을 올려놓아도 그런 자존심을 사는 거잖아요. 점점 저는 유튜버가 제 창작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의 말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세상을 올바르게 하고요. 세상을 상상 속을 통해서 조금 다른 유튜버와 다르다는 거죠. 그 대신 대중성은 없죠. 이런 생각까지 오기가 좀 어렵네요. 좀 어떠한 저의 마니아층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1400개 컨텐츠를 올렸거든요. 인생의 이야기죠. 뭐 있겠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고, 작가 정신으로서 어떤 내면에서 떠오르는 걸 이야기했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유튜브라는 SNS인가요? 요 관계가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나와 세상과의 관계인데 이게 유튜브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잘 몰랐거든요. 유튜브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받게 된 그것은 프로 유튜버가 되겠죠. 저는 아직까지 그거는 좀 한 2년 5개월, 한 2년 반 인생을 결려서 그렇게 힘들었지만 유튜버에게서 그런 어떤 구글 페이인가요? 거기서 와서 아직 통장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제 유튜버란 절차, 그리고 유튜버에서 나라는 어떤 크리에이터가 어떤 믿음, 신뢰성 이런 거에 대해서 10원이라도 이제 주겠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나는 내가 어떤 순간에 창작적인 자유로운 도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70권 쓰면서 많은 돈을 들었고요.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단 한 번도 책을 통해서 돈을 받아본 적이 부끄럽지만 없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북극회에서는 그런 거 있더라고. 지금 아예 돈 벌지도 않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내 아는 사람이 사줘가지고 대신 밥값을 엄청 내서 했죠. 북극회는 이제 바로 거래가 되면 돈을 주더라고. 근데 일반 출판사에서 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500만 원 주고 첫째 마이크로컴 출판했는데 한 권도 안 팔린다 보죠. 500만 원을 줬는데 50권 출판해놓고, 그래서 출판사가 두렵기도 하고 출판사 짜증내서 출판사랑 거래를 안 합니다. 책을 내면서 저는 이제 마이크로 컨셉이 영어책이니까 영화사 이야기도 하고 뭣도 못하고 수많은 사기도 당하고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날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때 이렇게 현직에 있을 때는 할부로 책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 돈도 없고 책도 안 씁니다. 단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유튜버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창작성, 창조적 어떤 지식을 이렇게 말로 책처럼 쓰고 있습니다. 소설도 쓰고 스필도 쓰고 말로 쓰고 있어요. 좀 저와 친해질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써놓은 30분짜리 어떤 단편 수필이든 소설은 좀 읽어주고 들어주시고 그런 것과 저와 함께 교대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책을 쓸 때 그런 소망을 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소망을 이룬 적이 없지만 서점에 내 책이 딱 걸려있고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의식이 없이 책을 열어보면서 책에 끌려서 책을 사주는 그런 소망을 이루고 싶었지만
그런 소망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책을 출판한 게 종이책을 못 냈으니까요. 제 친구들이 이제 그렇거든요. 아주 창간에서 이런 책들은 교보에도 좀 내놔보죠. 그래서 교보에서 마이크로 컨셉을 제 친구가 사줬습니다. 그 뭐예요. 불특정 자수가 아무 광고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냥 사주는 게 책이잖아요. 네, 지금 저는 60점 인생과 100점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점 인생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지금 관계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60점 인생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60점 인생을 좋고 나쁘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살아있는 게 100점 좋고 나쁘냐고 결정돼 버립니다. 60점은 좋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무심결 대해줘서 이게 뭐야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이런 답을 하지만 100점 인생은 완벽하게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내가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그 사람 미안하다고 고맙습니다 합니다. 그것이 100점 인생이죠. 시청자 여러분, 우러운 영혼 시청자 여러분, 저희 텔레비는 라이트어 소울 TV잖아요. 라이트어 소울 TV 시청자 여러분, 저 최성조입니다. 아직까지 모르지만 구글페이라는 메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구글페이라는 메일을 받은 순간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달했구나. 구글페이에게 감사합니다. 아직 통장 쳐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근데 돈의 가치가 내가 돈을 많이 쓰고 싶은 중요 가치가 아니라 돈의 기준이 내가 한 작품이 나의 창작, 크리에이팅, 나의 컨텐츠 결과물 누군가 나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은 나의 컨텐츠가 비로소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난 내 스스로 프로 유튜버라는 내 나름대로 나에게 주어진 이름이 생겼습니다. 난 나에게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퇴직하고 나서 바로 했거든요. 퇴직하고 22년 반이 걸렸지만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1400개의 컨텐츠를 올려서 제 글이 시청자들에게 선택받지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60점 인생과 100점 인생에서 참 저에게 이렇게 한 유튜버로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준 시청자 여러분께 100점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